네, 지금 경제는 시간이고요. 최이배 전 의원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네, 그냥 푹 9일 동안 푹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네. 그냥 빈둥빈둥 거리는 게 얼마나 또 힘든 일인지. 그렇죠. 네, 그동안 그 의원님이 한 2주 정도 안 오시는 동안 기사가 어찌나 쌓였는지. 네. 네, 오늘 아무래도 트럼프와 시진핑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So, but I don't know that we're going to have it. But I'm going to be there regardless. So I would assume we might have it. But you know, they hit the world with something that really is not anything that people are going to do. 孤行，中方也必将坚决采取相应措施，维护自身正当权益。 요즘 이 트럼프와 시진핑 혹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을 보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역력하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히토리 수출 뭐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맞대응할 거야 다시 뭐 100% 지금 트럼프가 지난 금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게 이제 4월에 1차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랬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145% 관세 물리겠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는 125% 물리겠다. 이렇게 이제 크게 한번 딱 충돌하자마자 바로 진화가 됐습니다. 이제 바로 미국은 30%로 중국은 이제 10%로 관세를 낮추고 그렇게 얘기했던 145, 125는 일단은 90일 유예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3개월간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4월 달에는 오늘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다음 달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잠깐 시간에 바로 협상이 진행돼서 90일 유예가 됐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8월 달에 가서 다시 90일이 가까워지니까 또 90일 유예를 해가지고 지금 11월 10일에 이제 다시 2차 이제 이 충돌이 예상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 달 전인 지금 상황에서 이제 터진 거죠. 그래서 지금 2차 이제 갈등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국면이 이제 단순한 기싸움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 지금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면밀한 내용들을 보면 중국이 또 열받을만 하기도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꾸준히 미국은 중국의 수출 통제 항목 리스트를 계속 조금씩 추가해 나가고 있었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걸로 인해서 자국의 기업들이 계속 수출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이 실제 닥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협상하면서 90일간 유예해놓고는 거꾸로 이제 관세는 그렇게 이제 묶어뒀지만 비관세 항목인 수출 통제 항목을 계속 늘려가서 이렇게 압박을 해오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열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기싸움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 중국이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의도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12일 그러니까 어제였죠. 기자와 이제 문답 형식으로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우리는 이제 5월부터 지난 한 9월까지 4차례에 걸친 미중 협상 뭐 베센트랑 만났다 이런 얘기만 듣고 대략 히토리로 줄게 반도체 다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그림들만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 보면은 구체적으로 서로 간에 엄청나게 치고받는 싸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무부 대변인도 봐도 예를 들어 미국의 통제 리스트는 3,000건이 넘는데 우리 중국 통제 리스트는 한 900여 건밖에 안 된다. 그리고 뭐 대중국 해운 조선업 대상 무역과 301조 조치를 취해가지고 우리 지금 해운 사업 지금 망하게 생겼다. 이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약간 우리가 훨씬 더 억울해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지금 기싸움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서로 협상의 지렛대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한번 그 벼랑 끝 전술 같은 거를 펼쳐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4월 달부터 이 히토리오의 수출 통제에 대해서 미국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못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왔고 지금까지 그거를 유지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를 막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가장 약한 취약점이 결국 히토류구나. 결국 그렇죠. 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나게 한 거죠. 전략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세게 한번 나가보고 지금 마지막 협상을 11월 10일로 앞두고 네. 특히나 이제 지금 10월 말에 한국 경주에 와서 에펙에서 이제 둘이 이제 1대1 정상회담을 하기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를 한번 이제 던져보는 거죠. 네.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를 건드렸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국이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세게 나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여러 가지 또 그 중국이 그 미국산 그 콩 대두를 수입하지 않겠다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몇 가지 사항들을 그 전개를 했는데 네. 미국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만 해도 미국이 많이 참고 있구나 이렇게 오히려 알려져 있었거든요. 콩에 대해서 대두에 대해서는 약간 다시 대두를 위대하게 뭐 이렇게 콩을 위대하게 해가지고 X에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로우키로 갔던 건 사실이죠. 어쨌든 유예 기간이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뭐 중국에서 그 전승절 뭐 열병식 하고 할 때 막 중국이 이제 막 러시아 부르고 북한 부르고 막 이렇게 막 좀 신과시를 했잖아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국이 세게 뭐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등등 어떻게 보면 미국에선 좀 자제하고 있다, 참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히토류를 딱 터트리니까 굉장히 이제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니까 결국은 진짜 이 아킬레스 건은 네. 히토류구나라는 걸 중국이 이번에 이제 검증을 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지렛대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트럼프가 X에 굉장히 장문의 글을 올렸거든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10일이었나?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보신 화면은 X에 글을 올리고 그 오후에 기자들 만나서 저런 얘기를 했었고 사실 X에 글을 올릴 때는 와 이게 무슨 편지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제가 그 봤는데 뭔가 이렇게 눈물이 고여 있어요. 눈물이 뚝뚝뚝뚝 나면서 굉장히 말은 셌고 당장 전쟁할 것처럼 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러면 안 돼라고 얘기한 듯한 가로 열고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X에 글을 쓸 때는 에이펙 가서 중국 안 만날 수 있어. 시진핑 안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후에는 또 말이 바뀌었어요. 바로 몇 시간 만에. 뭐 만날 수는 있을 거야라고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아픈 데를 건드렸구나.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의 워딩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생각 들고 또 하나는 11월 1일부터 발효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진핑은 29일 혹은 30일 날 만나잖아요. 만나죠. 그러니까 딱 만나는 다다음 날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지막 그냥 삿발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가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SNS에 글을 쓴 걸 보면 중국이 전 세계를 인질로 지금 잡는 거다 하는 막 그런 전 세계 위하다 그런 용어들이 이 보면은 굉장히 이게 감정적인 것들이 섞여 있어요. 구구절절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본인이 그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전쟁을 지금 이제 화해를 이제 시키고 지금 종전 모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나의 뒤통수를 이렇게 때리냐 네가 막 이러면서 약간 감정적인 내용까지 막 다 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진심으로 좀 이렇게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라는 약간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얘기를 썼는데 하지만 뭐 그거는 감정일 뿐이고 이 무역의 이제 관세 협상은 이제 진짜 실정이 국익을 위해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양쪽 다 이제 최대치의 어떤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한 지금 과정에서 이런 히토류 수출 통제와 또 뭐 100% 관세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막 미국이 또 던진 거죠. 이 부분이 지금 남은 기간이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보름 기간 동안에 과연 얼마나 이게 협상이 가능할지 이게 생각보다 보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4월 달에 처음 1차 갈등 이후로 지금 무려 6개월 가까이 이 협상이 진행되어 오면서도 지금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4월 달에 무슨 해방의 날이라고 하면서 했다가 이제 바로 유예가 됐는데 5월 제네바에서 만났고요. 6월 런던에서 만났고 7월 스톡홀름에서 만났고 9월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인가요? 그렇게 이 사람들 대화를 계속 이어갔어요. 거의 매달리다시피 만나가지고 베센트랑 저쪽 그 중국과.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협상을 하는 동안 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였죠. 중국은 당연히 히토류 수출 규제 했었고 지금 어제 그 상무부에서 밝힌 거, 중국 상무부에서 밝힌 거는 야 미국이 우리 수출 통제 리스트 날이면 날마다 계속
그 불안하게 늘려갔다. 하고 있고 마드리드 회담 이래로 불과 20여일 동안 니네들이 한 짓을 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내 말이 옳은 거야라고 나 좀 봐줘 약간 이런 모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은 정상들이 만나서 풀 수밖에 없는데 과연 누가 양보를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다가 결국은 또 어느 순간 우리 이제 대화를 더 우호적으로 이어가기로 했어라면서 갑자기 짠 할 수도 있잖아요. 트럼프 성격상.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유예를 했기 때문에 네. 또 유예를 할 수도 있어요. 두 차례 했는데 또 한 차례.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유예 기간이 짧을 수는 있죠. 90일 두 번을 했는데 뭐 그 기간을 협상을 위해서 뭐 30일 정도로 뭐 이렇게 이제 유예할 수는 있겠는데 이제 그렇게 유예한다는 것 자체도 이제 감정적인 건 좀 이제 풀려야 유예가 가능할 거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네. 있죠. 지금은 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감정적인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인 거고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중국은 굉장히 냉담하게 지금 반응을 보인 거거든요. 뭐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나면 우리는 뭐 고집하면 상응 조치하겠다. 조치를 하겠다. 뭐 더 강력한 조치가 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준 건데 네. 지금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날짜가 정확히 이제 많이 안 알려졌는데 네. 12월 1일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11월. 12월. 네. 12월. 그리고 지금 미국은 그럼 우리는 11월 1일부터 100% 관세하겠다는데 원래 11월 10일부터 유예가 끝나면 자동으로 지금 145% 관세가 그렇죠.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던진 카드는 이미 예상된 카드예요. 그거 날짜 10일만 땡긴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좀 감정적으로 상했지만 실질적인 대응은 그렇게 강하진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좀만 풀어주면 미국은 금방 협상을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지금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좀 더 상황을 좀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오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네. 상황이고 이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 경주는 갈 건데 거기서 가니까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만나고 싶지는 않아. 약간 이런 감정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상황을 어차피 그러니까 결국은 경주에 오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양쪽의 협상 당국자들은 네.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 이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는 이 보름 기간에 만나게는 할 것 같다. 하지만 거기서 바로 결론을 내기는 기간이 너무 짧다. 협상 기간이. 그래서 이게 뭔가 유예라든지 뭔가 좀 기간을 버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트럼프가 거의 99% 이상 올 수밖에 없는 게 안 오면 본인만 손해예요. 그렇죠. 네. 예.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시진핑한테 시진핑한테 갈 텐데. 가고 결국 미국이 피했다. 이런 꼬리를 그렇죠. 내렸다. 이런 표현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스포트라이트 받기만을 좋아하는 트럼프가 그렇지. 이 기회를 노릴 리가 없죠.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실 겁니다. 네, 그 부분 제가 별로 걱정을 안 하고요.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달 초 지난 4일이었습니까?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고 한 이틀 뒤에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아니지만 외환시장 관련해서 우리 얘기를 했고 서로 조금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 이 정도 얘기했고 오늘이 13일이니까 이틀 뒤 15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또 미국에 가서 베센트 장관을 만날 예정이죠. 네. 우리도 급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좀 조율이 잘 될까요? 지금 이제 출국하는 이유가 그 G20 이제 재무장관 회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IMF에서 또 이제 연차 총회가 있어요. 국제통화기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뭐 모든 그 경제 관련된 장관들이 오고 모이죠. 또 그때마다 이제 계속 서로 회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미국을 만나러 지금 뭐 말씀하신 이제 우리 산업부 장관이 가기도 하고 뭐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네. 자연스럽게 이제 양쪽의 경제 담당 이제 장관들이 만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결론을 좀 내야 될 시기가 됐다라는 분위기고. 네, 일단 그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수정안을 다시 보냈잖아요. 네. 미국에서 말도 안 되게 3,500억 달러 거의 뭐 직접 투자하라고 황당한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한국에서 수정안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가 무제한 한미통화 스와프 체결이었고요. 네.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지금
뭐 우리 돈 없다. 3,500억 달러를 모두 직접 투자는 할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합리적 수준으로 좀 생각을 해라. 이 바보들아. 얘기를 한 거고. 바보들아는 없었어요. 표현에. 그리고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이 세 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오면 우리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고 그렇죠. 여기서 뭔가 우리는 결론을 내고 싶은 지금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무적 차원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결론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 이제 그 각 양 당국의 구유철 장관과 베스트 장관이 만나면 뭔가 이제 실질적인 협상에 대한 이제 결론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내세우는 게 통화 스와프이거든. 이 통화 스와프 안 되면 우리나라 너무 이 외환 유출이 커서 국가적인 부담이다. 그래서 이거 해줘야 된다는데 이거에 대한 결정 권한이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부 당국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연준에게 있습니다. 연준, 파월. 그러니까 지금 파월을 또 정부에서는 같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큰 걸림돌일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지렛대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이제 그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앞서 말씀드린 대로 3,500억 달러 다 직접 투자 못한다. 우리가 대출도 할 수 있고 또는 보증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부담을 지는 방식이지만은 직접 투자는 아닌 방식으로 좀 하자라는 거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고 이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이라는 거는 결국 투자처를 정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다른 분이 이런 말씀하시죠. 설마 말도 안 되는 데다가 한국에 돈을 투자라고 하겠어 하는데 만일 미국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게 있는데 미국 애들이 자기 돈은 안 쓰고 한국 보고 그거 개발하라고 투자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순간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투자처에 그렇게 투자하고 그거 손실 나면 다 한국이 감당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 알래스카도 사실 지금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알래스카 천연가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투자에 합리성이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처를 선정하고 거기에도 우리가 같이 관여해서 정하자라는 걸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돈 주는데 우리가 아무 우리 말도 돈 못한다는 투자하는데. 게.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지금 이걸 요구사항으로 내세울 정도로 미국이 지금 엄청난 불합리한 요건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좀 힘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 기울어진 상황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서 참 좀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게 더 시간을 끌 수가 없는 게 관세 지금 자동차만 해도 25% 적용받으면서 상당히 지금 힘들다고 하고 이게 협상이 안 되면은 그냥 25%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미국에서는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지금 홧김에 50% 올릴 수도 있죠. 인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반드시 더 시간을 끌 수는 없다. 그래서 10월 내에 끝내야 되는 지금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보다 강하다. 일단 우리 경제를 조금 믿자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저번에 이제 한번 얘기했지만 그 어디 경제학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3,500억 투자하는 그냥 그 돈으로 기업들을 보조금하면 한 10분의 1만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협상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그런 조사도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아마 11월 달까지 이제 나오겠지만 지금 이 관세의 그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가 지금 그거 따져보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 지금 논의되고 있죠.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지금 보수적이어서 트럼프의 우호적인 결과를 많이 도출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관세는 미국 전체 소비자와 미국 전체 수입업자한테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다른 거랑 다르잖아요. 이민 이런 거랑은. 그러니까 이미 지금 미국에서도 지난달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이 관세 영향으로 미국의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관세를 결국은 미국의 수입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하는 이쪽 수출업자한테 이 미국의 수입업자가 준 돈은 줄어들지 않았대요. 근데 수입업자는 관세를 내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결국 수입업자가 지금 부담하고 결국 수입업자는 이것을 수입한 물건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금의 증가와 물가의 상승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보고서가 나왔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이제 연말에 엄청나게 크게 그 소비를 막 하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하고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크리스마스 시즌 때 막 엄청나게 막 백화점들이 대규모 세일하고 하는데 이런 게 한번 딱 끝나면 재고 정리가 싹 끝납니다. 그렇죠. 미국이 그렇죠. 재고 정리하려고 연말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고가 끝나면 신규 물품은 대부분 수입품은 다 이제 새로운 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이기 때문에 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입업자가 자기가 내기 싫으니까 소비자한테 그대로 전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재고로 버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관세 없는 재고로 버텼다가 이제 관세를 부담한 수입 물품이 물가에 반영이 되면서 내년 초에 되면은 물가가 엄청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오고 보고서 있잖아요.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에 또 뭐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는 않은 거죠. 네. 국내 상황이. 그래서 이제 당장,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또 충분히 감안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의원님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율. 우리 예. 그 지난 주에 트럼프가 100% 관세 때리니까 예. 뭐 발표를 하니까 또 환율 뭐 요동쳤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예. 1,430원까지 터치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지금 최고치를 또 찍은 거죠. 예. 몇 달 만에. 환율 빨리 전망해 주세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경제가 네. 지금 굉장히 막 주가가 막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 뭐 미국 시장 폭락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제가 지금 보니까 오전에 아침에 어떤가요? 지금 한 1% 넘게 빠지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지수가. 그러니까 이제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미중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한국 네. 입장에서는 우리도 관세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막 주가는 올랐는데 이 불안 심리는 더 큰 거죠. 그래서 뭔가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결국은 그게 금으로 쏠리거나 와, 예. 최근에. 그리고 또는 이제 미국의 자금으로 쏠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내려갈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오른 가장 큰 이유 중에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수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외국인이 매수한다는 거 우리나라 돈을 샀으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거꾸로 환율은 올라간 건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모든 이런 상황들이 이게 그러니까 저기 딱딱 틀에 안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은 예측하기 힘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상황에 따라서의 분위기도 있지만은 또 일본이 지금 총리를 네. 뽑아야 되는데 지금 또 거의 연정이 붕괴되고 뭐 거의도 지금 또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아무튼 그 자민당의 총리가 되면 네. 아무튼 돈을 많이 풀 거다. 그러면서 엔저가 또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여자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예. 정말 총리가 되면 네. 돈을 많이 풀 거다. 그러면은 이제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또 엔저가 되면은 우리는 수출할 때 그렇죠. 이게 불리해져요. 네. 국제 시장에서 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 그러니까 미국, 중국, 거기에 일본까지 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지금은 예측이 정말 어려운 시기고 이럴 때는 좀 더 이렇게 그 환율이나 뭐 주가를 볼 때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개 이렇게 불확실한 이 변수들이 많이 있을 있으니까, 때는 예.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건 지금 약간 그냥 재고 관망세로 조금 다 지켜봐야 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관세 문제가 있고 네. 일본의 그 엔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문제인데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또 따라서 다르겠죠. 지금 연정이 붕괴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뭐 이러다 20화 다시 오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SNS에. 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뭐 믿을 거는 결국 금밖에 없는 거예요. 금은 도대체 어디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보통 이 주식 시장이 오르면은 그러니까 금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게 원래 교과서에 나오는 네. 거. 근데 이게 이제 이쪽에 위험 자산도 오르고 안정 자산이라고 하는 금도 오르고 지금 다 오른.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유동성이 그러니까 돈이 풍부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 어디서 오는 걸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는 확장 재정을 하다가 긴축하면서 굉장히 지금 다들 자금을 네.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들이. 근데 어디선가 지금 이 돈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 돈이 나오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던 결국은 큰 기업 큰 그리고 손들이. 금융. 근데 금융은 결국은 또 국민들이 투자한 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동안에 많은 개인들이 돈을 이렇게 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풀지 않고,
그러니까 많이 풀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디서 이렇게 투자 여력이 계속 나오지 이게 궁금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엄청 오르는 그 내용을 봤더니 어떤 저 유튜브에서 들은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와서 사고 우리 국내 개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팔았다고 많이 팔았다고 근데 이게 하는데. 계속 이게 서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거든요. 거예요? 개인이 한참 샀다가 외국인 들어오면 이제 개인은 팔고 비율이. 그리고 또 외국인이 팔 땐 개인이 또 다 받아주고 뭐 서로 이제 계속 이런 이제 양방향이 같이 이제 수레바퀴처럼 돌아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갔다는 거는 가치가 계속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나올까? 금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다 오르니까. 예. 그러네요. 양쪽 다. 근데 이제 굉장히 우리가 그 긴축 재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코로나 이후에 확장 재정하고 나서 모든 국가들이 좀 긴축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시중에 돈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그 요즘의 시기를 이렇게 전간기에 비유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발생하기 그 전에 20년간 굉장히 평화로웠던 것 같지만 결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그때 보면은 돈 엄청 막 풀다가 어쨌든 대공황이 29년에 왔고 그리고 그때 관세 먼저 전쟁하면서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고 막 민족주의 뭐 이러면서 결국은 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외국 그 매체들 보면은 지금 2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무서운데 역사학자들 얘기니까 이제 못 들은 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JP 모건 그 되게 유명한 CEO가 지금 이 과열된 상황 뭐 관세 상황 다 짚으면서 뭐 그것도 문제인데 뭐 어디서 전쟁 나도 지금 이상한 순간이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전쟁이 흔해지는 풍경으로 가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에 이제 뭐 그 역사학자들이 많이 그러죠. 그런 전쟁의 에너지들이 여기저기 응축되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방금 이 돈들이 다 이렇게 막 오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또 이렇게 사라지는 뭔가 이렇게 불안한. 갑자기 무서운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거기에 부동산까지 오르고 있으니 부동산까지 다음 주에는 우리 부동산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곧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의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는 최이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